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해서 84분 뛰었던 이 토트넘의 맨시티전, 토트넘 홈에서 경기를 치렀고요. 자, 비교적 이른 시간인 전반 14분 해리 케인 선수가 넣은 골로 토트넘이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맨시티 원정에서 2대0으로 앞섰던 전반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1로 역전패했던 그 경기,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 없었던 경기였을 텐데, 이번 시합은 사실 전반전부터 후반전까지 토트넘이 굉장히 좀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점유율 면에서 65대 35로 크게 앞선 것은 이번에도 맨시티였고, 전체적으로 뭐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보여주긴 했지만, 실제 경기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맨시티는 거의 허수아비 같은 경기라고 보여줬습니다. 이날 점유율 높았던 것을 제외하면은 맨시티가 이렇게 압도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공격적인 부분에서 혼란이 로메로에게 완전히 묶였고요. 그리고 반대쪽에서 마레즈 선수, 지난 경기 때는 마레즈가 오른쪽 윙어로 나와서 토트넘의 왼쪽 수비를 완전히 탈탈 털었었는데, 이날 콘테 감독, 물론 콘테 감독은 벤치를 지키지 않고 스탈리니 수석코치가 대행 역할을 했지만 페리시치를 올리질 않았습니다. 마레즈가 교체되고 나가서야 페리시치가 좀 올라왔고, 아무튼 페리시치가 수비에만 집중을 하면서 마레즈를 효과적으로 견제해줬고, 페리시치 앞에 있었던 손흥민 선수 수비를 좀 많이 도와줬고요. 이런 과정에서 결국 맨시티의 공격이 그릴리시가 있는 왼쪽으로만 집중이 됐었는데, 요거를 또 이날 인생 경기를 했던 로얄, 우리가 알던 로얄이 아니었죠. 왜 로얄을 남기고 도어티를 보냈는지, 포로를 영입했지만 왜 로얄을 선발로 기용했는지를 이번 시합에서는 확실히 보여주지 않았나. 아무튼 그릴리시하고 정말 수도 없이 맞대결을 펼쳤는데 거의 뚫리진 않았고요. 그러면서 토트넘이 무실점 승리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위기들은 있었습니다. 특히 그 후반 42분이었죠. 로메로가 경고능적으로 퇴장을 당하면서 10명이서 추가 시간까지 포함을 하면 꽤 긴 시간을 뛰었는데 좀 무실점을 좀 지켜냈고, 물론 토트넘이 잘한 것도 있지만 저는 좀 과르디올라 감독이 뭔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지점의 경기에서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선택들을 하는데, 이날 과르디올라 감독이 덕배를 선발해서 뺐습니다. 데브라이를 선발해서 뺐고, 그리고 균도안도 선발해서 뺐습니다. 뭐 둘 중에 한 선수 정도는 뺄 수 있다고 보는데 둘 다 동시에 뺀 거는 굉장히 의외였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때 주앙 칸셀루를 바이에른 뮌헨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미 칸셀루가 팀 내에서 입지가 좀 좁아졌기 때문에 나간 거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지금 이 어린 루이스 선수를 주전으로 계속 쓰고 있는데, 이렇게 토트넘 원정, 게다가 이번 라운드에서 아스날이 에버튼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1위를 쫓아갈 수 있는 시점에서 이런 경기에서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선발 라인업 구성을 했습니다. 덕배 없는, 긴도안이 없는 혼란, 완전히 묶였고요. 어쨌든 그런 선발 라인업 구성으로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었고, 그 틈에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통해서 상대 그 미드필드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로드리의 실수를 이끌어내고, 그걸 또 해리 케인이 바로 논스톱으로 골을 넣기 때문에 그 리드를 빨리 잡은 걸 잘 지켰고, 그 뒤로 맨시티는 계속 좀 점유는 앞섰지만 끌려가는 경기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맨시티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경기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손흥민 선수 얘기를 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손흥민 선수는 이날 그 76분에 첫 슈팅을 했습니다. 전반전 볼터치 수치를 보면 진짜 놀라울 수준입니다. 아주 놀라울 수준이에요. 전반전 손흥민 선수의 볼터치 7번입니다. 선발로 나와서 45분을 다 뛰었는데 볼터치를 7번밖에 못했어요. 요리스 골키퍼도 20번을 했고요. 해리 케인도 14번을 했는데 압도적으로 볼터치가 적었습니다. 이날 경기 시작하자마자 경기 분위기를 좀 끌어오는 아주 긴 장거리 드리블을 보여줬던 손흥민 선수. 몸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날 전반 후반 내내 계속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스프린트도 하고 했는데 패스가 잘 안 들어왔어요. 팀이 이겼고 경기를 주도를 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 동료들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좀 전지적 손흥민 관점에서 보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쉬움이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후반 20분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시간까지 적어놨어요.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드리블에 올라가서
상대 진영에서 패스를 페리시치에게 해주고 본인이 들어갔죠. 다시 받을 생각으로. 근데 페리시치 이놈의 쉐끼는 왜 이렇게 2대1 패스를 안 주는 거야. 손흥민이 주고 들어가는데 글로 안 주고 또 반대쪽 케인 쪽으로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얘는 너무 심하잖아. 한 번도 안 주니까. 아무튼 그런 좀 아쉬웠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세세뇽이 들어왔을 때도 뭐좀 패스가 안 들어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폼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날 슈팅도 뭐 위력이 있었고 지난 FA컵 때 멀티골 뽑아내면서 확실히 자신감을 찾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어느 정도는 좀 기회가 왔으면 싶었는데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손흥민 선수 경기 내내 나갈 때도 좀 아쉬움이 가득한 표정이 좀 있었고 그 페리시치 손흥민한테 안 주는데 벤 데이비스한테 주더라. 벤 데이비스 올라오니까. 아니 그게 뭐 손흥민이 싫어서라거나 의도적으로 안 준다 이렇게까지 보고 싶진 않은데 좀 아쉬워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연결이 됐더라면 좀 더 좀 좋은 기회들이 있었을 텐데는 아쉬움이 있는 경기였고 아무튼 로얄이 역대급 경기를 한 시합이었고 호이비에르도 이날은 정말 좋았습니다. 호이비에르가 첫 골 그 케인의 결승골 장면에서도 아주 좋은 압박을 해줬지만 패스를 해줬지만 그 뒤로도 전체적으로 중원을 완전 씹어 먹었습니다. 이날 로드리가 실수가 많았던 것, 또 베르나르도 실바가 거의 유일하게 이제 드리블을 통해서 많이 전진을 시켜주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약간 허술한 수비, 약간 위험한 수비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무실점을 지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근거는 호이비에르였다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의 경기는 해리 케인이 주인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결승골을 뽑아낸 거. 그러면서 이번 시즌 해리 케인이 17호 골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득점 추세인데 폴란드가 여전히 더 많은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긴 합니다만 올 시즌 해리 케인의 이런 득점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폴란드가 25골이기 때문에 두 선수의 골차가 아직도 8골 차입니다. 그렇긴 한데 아무튼 해리 케인 선수 대단하고 그리고 더 대단한 이유는 오늘로써 클럽 통산 267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기존 지미 그리브스 레전드와 타이 기록 266골이었는데 그걸 넘어서게 됐고 그리고 오늘로써 프리미어리그 통산 리그골로만 200골째를 넣었어요. 통산 3위인데 200골 이상 넣은 선수는 앨런 시어러가 260골이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웨인 루니입니다. 웨인 루니하고 8골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뭐 케인이 정말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은 뭐 해외로 이적하거나 이런 리그를 벗어나는 리그 경기를 못 뛰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서는 거의 뭐 이건 넘어설 것 같고 나이도 아직 젊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만약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뛴다면은 앨런 시어러 기록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금 어마어마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선수예요. 뭐 이날도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골로 연결을 시켰던 그 판단 또 슈팅 그리고 이날 그 골 넣은 장면 외에도 중원에서 상대 수비수들하고 경쟁을 해서 그 경합을 이겨내면서 동료들에게 볼을 연결시켜주는 장면 또 문전에서 손흥민 선수의 아주 기가 막힌 패스를 받아서 그 수비수 2명, 3명을 기어이 뚫어내고 슈팅까지 가려는 이런 모습들 자체가 해리 케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장점을 이번 시합에서는 확실히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그래서 오늘 손흥민 선수도 몸이 좋았지만 오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고 해리 케인이 정말 좋은 경기를 보여줬다. 그래서 토트넘은 이번 경기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5위 자리를 좀 굳건히 하게 됐습니다. 브라이튼한테 많이 쫓기는 분위기였는데 아무튼 오늘 승리를 하면서 3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4위 뉴캐슬보다 경기를 하나씩 더 했지만 어쨌든 승점 차를 많이 좁혔어요. 맨유하고 이제 3점 차고 뉴캐슬하고 1점 차입니다. 그리고 2위에 머물러 있는 맨체스터 시티하고도 지금 6점 차밖에 안 나요. 경기 수는 차이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다음 시즌 다시 한번 거머쥘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좀 토트넘의 흐름입니다. 근데 좀 신기하네요. 콘테 감독이 좀 수술 때문에 경기장에 못 나왔는데 오히려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경기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뭐 단순히 이게 콘테 감독이 있고 없고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최근에 보여줬던 그 어떤 경기들보다도 토트넘이 강팀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합을 했다는 것은 참 이채롭고
그리고 손흥민수 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경기 보신 분들은 많이 다들 느끼실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 시합이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해트트릭을 기록했던 레스터시티랑 합니다. 레스터시티 또 원정을 가서 또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또 오늘 또 풀타임을 안 뛰고 교체가 됐기 때문에 선발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현지 매체들 평점 또 분석 내용 이런 거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후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꿀빠.